남들을 따라서 가는 나를 사무라 시켰을 때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길을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 제시해주는 그런 막 대학을 가고 어느 정도의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루트로만 살고 싶진 않아서 다른 길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발제에서도 살짝 썼었는데 그렇게 나를 수단화시키고 사물화시키는 것에 내가 좀 편안해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근영쌤께서 주신 피드백으로 내가 그런 걸 편안해한다는 거는 어떤 걸 간절하게 욕망을 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수단화하고 나를 사물화시키고 있는 거에 나의 엄청난 어떤 욕망이 있는 거래. 내 어떤 욕망을 실현을 시켜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내가 자유를 원하든 이쪽 길로 가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인가? 스스로 사물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뭔지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어서 어떤 욕망이 있길래 사물화시키는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라는 거. 그래서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게 나르시스트로 빠지면 안 돼. 아, 맞아. 그러니까 65쪽에 65쪽에 돈 후아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나르시스트다. 자신만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거울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은 뭔가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별것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잖아. 68쪽에서 69쪽? 이제 68쪽에 보면 초월성을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초월성에 도달할 때,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르시스트처럼 거울 속에 자신만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우리 세기의 중심 문제는 인간의 상호 관계이다. 하이데거에게는 인간의 세계 안의 존재도 있지만 함께 있는 존재도 있다. 공동체라는 말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다. 사교성은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다.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와 너의 실존과 관련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포이어바흐와 마차도가 가르친 대로 나의 실존에 이미 함께 주어진 너의 실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의 존재 역시 우리 각 개인의 일부이기에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제2의 자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욕망과 감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나르시스트로 빠지면 그냥 별게 아닌 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나라는 걸 초월해서 타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계속 전인격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 안에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타자가 존재하는데 나만 보면 그건 또 전인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타인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나를 초월해서 어떤 타인을 정확히 정말 나만큼 나처럼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이 지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워낙 진짜 사물화된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이게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게 너는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난 이해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냥 너는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는 게 단절이었던 거더라고. 이 사람을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딱 멈춰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 모순되는 그 지점을 파고들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그 모순되는 지점이 올라왔을 때 보였을 때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물러서게 되니까 내 안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 같거든. 언제 이해받았다고 느껴?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한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음. 뭐랄까, 나는 엄마랑 대화를 하면은 우리 엄마가 대화를 할 때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냥 진짜 들어주시는 편이거든. 근데 엄마한테 혼말을 막 해. 그럼 엄마가 진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해. 근데 말을 안 해도 뭔가 이해를 받았다는 난 느낌을 받거든. 엄마가 진짜 온몸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나는 그 언어적인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방금 엄마한테서는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그 얘기 나오잖아. 192쪽에. 그러니까 뭔가 글을 향할 때 줬어. 글을 향할 때 그리고 글을 향해 그 타자를 향해 있고 그 타자를 향해서 어떤 내 응답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눈으로 보고 귀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냥 정말 내 온 인격을 다해서 응답을 한다. 이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엄마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이해받는다고 느껴지는 지점인 거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음. 아빠랑 대화를 하면은 아빠 되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아빠가 한 말은 맞긴 해. 근데 진짜 이게 온몸으로 와닿진 않는다. 근데 그냥 진짜 이게 나도 신기한 건데 오히려 엄마한테 말했을 때 그게 느껴져. 소통을 하는 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봐.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 아닌가 봐. 아, 좀 느낌이 오는데 이 책하고는 관련이 있진 않은데 조금 나는 불교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엄마는 내 말을 들을 때 뭔가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 그냥 진짜 그냥 듣고 있는 건데 아빠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줘야 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해야 되고 이런 뭔가 자아가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엄마는 그런 게 없는 느낌이야. 약간 무화로 듣는 느낌이야. 그 차이일까 싶기도 해.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런 건가? 그럼 69쪽에도 있는 것 같아. 소통의 기원을 공감과 사랑에서 찾는. 맞아. 공감과 사랑이야 진짜.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공감받고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서 사랑받고 이러길 원하는데 내가 진짜 소통을 하려면 그 시작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일방적인 소통인 것 같아. 근데 프롬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앞에서 여러 개 말하면서 사랑의 방식이 맞아. 가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한테 이로운 방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말은 못했는데 뭔가 있긴 하나 봐. 다른 책을 읽어도 사랑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사랑이 뭔가 있긴 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남녀의 사랑이 아닌 거. 근데 전인격적인다. 나 그 이상의 사랑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 남녀 이상의 사랑?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부모님과의 사랑이잖아.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전적으로 받는 위치잖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진짜 모르는 거 정말 많잖아.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은 그때 뭐 사랑의 기술에서도 보면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몰랐을 때 책도 모르면 재미없잖아. 근데 점점 알아갈수록 애착도 생기고 더 알아가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계속 연마하면서 터득하는 것처럼 사랑도 계속 연마하면서 알아가는 능력의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인식하는 이 상황이랑 저 사람이 인식하는 상황은 다른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본 시선에서만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내가 이미 판단 내려버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내 거를 뭐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나 그 연결해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데 그걸 더 그 감정이 더 커지는 부분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느꼈는데 현대인이 느끼는 고립과 무기력의 감정은 인간관계를 통해 더 강화된다. 인간은 서로를 조종하고 서로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모든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시장 법칙이 통한다. 경제적 과제를 수행하려면
서로 싸우고 필요할 경우 서로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키는 일까지도 서로 숨지 않는다. 그 나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나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 하면은 나도 결국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찾는 느낌인 것 같거든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진짜 무관심한 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그거 외에는 별로 무관심하고 내가 뭐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하는 짓을 생각해보면 이런 약간 시장 법칙처럼 교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우리를 진짜 외롭게 하고 고립시킬 것 같아. 진짜 그때가 아니면은 전혀 그 친구한테 그 이익이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그럴 때만 찾을 거고. 그래서 난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 그러니까 약간 피고용인과 고용주처럼 알바 사장과 사장과 알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서로를 대하는 것 같아. 서로가 양쪽 모두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서로에게서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만 빼면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근데 난 진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뭔가 그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 읽고 그냥 전에는 생각 못 해봤는데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애초에 정을 안 주려는 마음도 생기겠다 싶은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정을 나눠봤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나도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애초에 뭔가 방어기제 같은 거지. 정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뭔가 나 이 부분 읽고 그 동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 우리가 그러니까 동거라는 문화는 그냥 되게 그냥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같이 살아보고 맞으면 같이 살고 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나한테는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봄으로써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작용하는 심리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맞으면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야지 라고 어떤 발판을 하나 장치를 하나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맞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버리고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떤 만약에 뭐 수기, 준해 이렇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관계에서는 나한테 이익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상한 걸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 난 이게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뭔가 일이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나는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달라진 감각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는 여기서 공부하기 전에 할머니 집 갔을 때는 할머니 집 그 재미없잖아. 밥만 먹고 빨리 나와. 할머니 집 간다고 했을 때 엄마 나는 안 가. 엄마 갔다 와 이래 항상. 근데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냥 할머니 집에 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아 뭐랄까 별로 하는 거 없잖아. 할머니랑 있으면은 그냥 말만 없이 가만히 앉아있고 TV 봐주고 오는 건데 옛날엔 그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계속 앉아있고 싶고 이 시간도 뭔가 할머니랑 맺는 시간도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더 소중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튼 그래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뭔가 내가 이익이 안 돼도 그 사람과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 참을 수 있다 해야 되나? 또 그 시간이 또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씩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며칠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근데 가장 크게 후회가 남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손녀의 역할을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손녀로서 친절했던 거야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고 친절이라는 어떤 감정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가리는지를 좀 느끼게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친절해야 되는 가면을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친절해야 되는 가면을 쓸수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크게 남는 후회가 내가 그냥 할머니한테 손녀로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방식이 되게 손녀로서 어떤 역할을 친절하게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더 해보려고 했나? 그런 후회가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았으면 좋았겠다. 되게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이게 결국은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물화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좀 그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언니 말대로 좀 더 용기를 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읽으면서는 좀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뭘 욕망하고 있고 이걸 좀 내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번아웃 이런 거 찾아오잖아. 번아웃이 찾아오는 이유도 다 이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사물화시키고 나를 관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고 이런 거에서 온 거구나. 더 이상 무기력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 이건 계속 고민해야 돼가야 되는 것 같고.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자기 지식을 되풀이하지 맞아.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에서 벗어난다는 게 결국에는 내 시선으로 계속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 근데 요새 나르시스트 걸그룹 컨셉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끝판왕 진짜. 그래? 이제는 자기 그룹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거야. 근데 되게 멋있다고 해. 그러니까 10대들이 엄청 열광해 그 그룹에. 새로 나온 그룹인데 뭔가 자존감 뿜뿜 이런 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그 자존감도 없어지잖아. 걔네들한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 낭송으로 수다를 맞춰볼까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인식한다면 나무의 완벽한 현실, 그것의 본질을 보고 우리의 온 인격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경험은 나무를 그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기술적 재주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지만 화가가 자신의 특수한 대상을 우선 완벽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다. 이 차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보자. 순수한 개념적 인식으로의 나무는 개성을 갖지 않으며 그저 나무종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나무는 추상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반대로 완벽한 인식의 경우에는 추상이 없다. 나무는 완벽한 구체성과 더불어 유일성을 간직한다. 그럴 경우 세상에는 나와 인연을 맺고 내가 보고 응답하는 이 나무 한 그루밖에 없다. 이 나무는 내 고유의 창작품이 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경험하는 것은 사물을 볼 때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을 읽고 드시는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남산강학원 가미당 연구실 네트워크에서 출판된 책들 중 하나를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